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큰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떨리는데 제가 좀 실수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PPT가 안 뜨지? 누르면 되나요? 되네요. 그 제목은 이제 이것은 행운인가 은혜인가, 지금까지 이런 간증은 없었다. 수원 닭갈비 느낌인데 소리 잘 안 들리나요? 좀 크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다른 데서 강연할 때는 그냥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좀 인복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조금 약간 자전적인 그런 강연, 간증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혹시 다 근데 너무 젊은 분들이어가지고 모를 것 같긴 한데 가타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가타카? 아니 앞에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뒤에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주드로라고 되게 정말 미남 배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머리도 좀 없어지시고 하셨지만 그 배우가 되게 쌩쌩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유전자 조작이 이제 일상화된 세상에서 주인공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 말씀이 처음 장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하느니 곧게 하겠느냐.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유전자에 대한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식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마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41살인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꽤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IMF가 끝나고 중국이 발전하는 걸 우리가 같이 옆에서 그 과실을 따먹어서 사실 1만 불에서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까지 넘어가는데 정말 얼마 안 걸렸거든요. 저는 그때 청년기를 보냈고 물론 제 또래들도 뭐 청년기 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 힘들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를 찍고 사실은 성장기가 끝났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본인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더 뜻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세대가 바라보던 목적을 똑같이 지향하고 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또 길이 되게 넓어진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로 개봉을 해가지고 꽤 인기가 많았죠. 덕분에 이제 사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 닥터 프렌즈라고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구독자가 138만이 됐는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내과 전문의 우창윤 그리고 그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의학 상식을 거기서 전달을 하다가 제가 진료를 안 보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야 비염 있을 때 무슨 약 먹어야 되냐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생긴 약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이 상태인데 의학 상식을 말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 출신 작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의학의 역사라는 카테고리를 발굴을 해가지고 사실 유튜브 채널 지금 가보시면은 저는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을 초빙을 하고 이분 닥터죠. 저는 프렌즈로 약간 이제 좀 MC 느낌? 이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서 잠깐 멈추고 다른 직업들을 하고 있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직업이 여러 개가 됐다, 뭐 어쩌다 보니 직업이 뭐 3개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원래 되게 뭐 나이만 봐도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저는 진짜 꼰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정답을 맞추려고 레일을 따라서 달리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잘했으면 의대 들어가고, 의대 들어갔으면 교수가 되든 개원이가 돼서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교수가 돼서 명예를 쌓거나, 그 2개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레일에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작가가 된 거죠. 내려왔는데 되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아닌 오답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리니까 여기도 다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작가님들을 만나고, 또 유튜브 하면서 유튜버 하는 분들을 만나고, 또 홍보대행사분들을 만나고 할 때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길은 그냥 단지 길 중에 하나였을 뿐이구나.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이 진짜 많고, 어찌 보면은 이쪽이 더 행복하고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이런 강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거는 웹소설 시장이죠. 뭐 유튜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예능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방송인으로 인식하는 분도 있고, 혹은 뭐 강연자로 인식하는 분도 있지만, 제 본업은 작가입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고, 글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보면은 좀 수상할 정도로 2016년까지 숫자가 떨어지잖아요. 100, 200, 500, 1000 이렇게. 이때까지는 통계가 없었어요, 사실. 나중에 웹소설 되게 컸네. 옛날에 어땠지? 라고 그냥 후향적으로 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충 이쁘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은 1년에 웹소설 전체 매출이, 여기는 1000억이라고 돼 있지만 한 500억도 안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업계 추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책도 더해져 있고 웹툰도 더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이거는 추산이 아니고 그냥 집계 결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진입한 게 2016년이니까 단순히 제가 시장에 따라서 성장을 같이 했으면 거의 한 40배, 30배 이 정도 같이 그 과실을 같이 따먹은 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무슨 계산을 하고 들어간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때 군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가요. 군의관도 훈련을 따라갑니다. 제가 공군이었는데 공군 조종사분들이 너무 귀중한 자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 생還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서. 왜냐면 이 사람 키우는데 몇십억씩 들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태풍이었는데 던지면 이제 그때부터 훈련이 아니고 진짜 약간 누구 몇 명은 죽을 테니까.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군의관님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인가 그랬더니 그 훈련 맡으시는 분이, 여러분들 이번엔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이비인후과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뭐 외과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들 후달을 하다가 이제 태풍 와서 이제 다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방에 가서 쉬는데, 조종사분들은 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니까 동기, 선배, 후배 다 그냥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놀자판이 됐어. 아무도 절 안 불러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불러주겠지. 그래서 방에 혼자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심심하다. 여기서 5박 6일 어떻게 있지?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제가 무협지를 많이 봤었으니까 모바일로도 볼 수 있나? 라고 해서 그때 처음 웹소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보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웹소설을 쓰게 된 것도 우연이고, 하필이면은 되게 적절했던 시기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죠. 이게 근데 후향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저도 그에 따라서 많이 성장을 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때는 이제 바야흐로 모바일 시대인 거죠. 여러분들은 뭐 사실은
철이 들 때부터 당연히 모바일 시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때는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 집집마다 퍼스널 컴퓨터가 집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 에이 뭐 말이 돼요. 집에 어떻게 컴퓨터가 다 있어. 그 비싼 게. 근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모바일 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고 그 말은 곧 모바일인 이제 결제가 더 용이하거든요. 모바일 게임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면 돈이 살살 녹죠. 그게 옛날이랑 달라요. 왜냐면 이게 결제가 훨씬 용이해서 그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모바일로 접근하게 됐다는 거는 컨텐츠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고 그럼 컨텐츠업이 성장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연히 그때를 맞춰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노블 코믹스라는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웹소설이 웹툰이 된다 라는 걸 그냥 노블 코믹스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진입했을 때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 다 제 작품인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웹툰 되게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중증해상센터 골든아워가 네이버 웹툰에 들어간 웹소설 원작 웹툰 역대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하나 있었고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어갈 때만 해도 이게 일상적이지 않을 때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중증해상센터 골든아워가 웹툰이 될 때 이제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3개월 뒤에 저는 전업 작가가 될 겁니다. 이제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업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때는 뭐 웹툰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게 이제 웹소설이 웹툰이 되니까 웹툰은 이미 저희 업계에 한 20년 정도 앞서서 발전을 한 업계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웹툰은 메이저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모아놨던 독자들이 이 웹소설 원작 웹툰을 보고 이거 재밌네. 다음 주가 없네. 이거 원작 소설이 있다는데 그걸 볼까? 라고 하고 유입이 되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그래서 저희 웹소설 업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상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중증해상센터?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여기 와 있고 가게 사정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웹소설 원작의 드라마가 인기가 끄니까 이제 업계에서도 웹소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고 기성세대들 제 나이 이상의 어르신들도 웹소설이라는 게 꽤 괜찮은가 보네, 저거 재밌나 보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적 독사 시점이라고 사실 저희 업계에서 이제 레전드 이 작품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업계가 더 커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영화로 나옵니다. 이민호 씨랑 이제 안효섭 님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저희 업계에서 다 기도하고 있죠. 제 출판사 대표님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새벽 기도 다니거든요. 진짜 무릎이 낙타 무릎 될 때까지 전독 씨 제발 영화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웹소설이 영화판에서도 통하는 애가 되면 이것도 다른 메타가 열리는 거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OSMU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고 이제 뭐 하나의 원천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이야기, 웹툰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심지어 요새는 뭐 어린이 도서가 되기도 하고 보드 게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웹소설 하나를 잘 쓰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리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알고 들어간 거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기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웹소설 작가한테 줘야 될 돈 가지고 코인 해가지고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사라져. 그럼 이제 웹소설 작가님이 글을 못 쓰고 그 대표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한데 제가 이제 작가 컴퍼니 출신인데 소속 작가죠. 거기 이제 최조은 대표님 이 드라마의 그 원장님이 최조은이거든요. 제가 이 친구 이름을 쓴 겁니다. 놀랍게도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이제 대표 일 하다가 이제 너무 고생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사기꾼은 당연히 아니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손해를 봐도
작가한테 이득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느낌이 올 거예요. 내 친구지만 얘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까? 드뭅니다. 이런 사람 드물어. 근데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렇게 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일적으로.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인복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셀리더죠. 이제 구역장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새벽 기도도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제 회사도 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이 친구의 그 인덕이나 그런 믿음에 이제 감화돼 가지고 약간 옆에 더 붙어 있게 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웹툰. 이게 웹툰 작가님들이 원래 근데 작가라는 족속은 성격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고 글이 됐든 그림이 됐든 내뱉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 다 안 하잖아요. 우린 다 합니다. 심지어 돈 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좋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민하고. 근데 이제 웹소설 원작이 웹툰이 되면은 웹툰 작가님들도 이 자아가 강한 분들이 많으니까 웹소설 원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고 내용을 튼다든지 혹은 내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사라집니다. 갑자기 연중을 해버려. 근데 그러면 작가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외력이 있었겠지. 그래서 원작자나 회사를 욕하거든요. 그런 일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만난 웹툰 작가님들은 다 굉장히 나이스하시고 또 원작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면서도 제가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런 거를 이제 알아서 좀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외부에서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중증해상센터 작가님은 이제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꽤 믿음이 좋은 분이고 저랑 일을 하면서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어머님이 좀 아프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재활 치료도 받고 해서 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 좀 시너지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영상도 사실 중증해상센터 골든아워가 원작이 막 그렇게까지 잘 쓴 글은 아니에요. 뭐 인기가 없었다 이건 아니지만 뭐 그 해를 들었다 놨다 이런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드라마는 그 정도의 임팩트를 줬잖아요. 그 말은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그리고 다른 스태프분들이 원작을 뜯어가지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 원작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지 않은 작품들이 더 많으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작보다 더 재밌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닥터 프렌즈 이게 뭐 저희가 멋을 부리고 찍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감독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그 혹시 롤 하시는 분, 롤 티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좀 잘 하십니까? 요거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T1의 페이커 선수랑 같이 찍은 겁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는 페이커 선수의 실물도 영접하고 그다음에 미드 하는 거 뒤에서 구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돈 써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근데 저희 건 별로 안 보셨고 이제 당연히 페이커 선수 거를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저희 건 있는지도 잘 몰라 사람들이. 저희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가 제가 이제 138만 유튜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유튜브를 안 봤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왜 100만이 넘는 사람이 쟤를 구독하지?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엔터나 이런 쪽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을 보잖아요. 연예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준 연예인급의 포스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3명이서 안 돌아다니면 지하철을 타도 못 알아봐요. 그런 포스가 전혀 없어. 제가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하철도 타고 뭐 버스도 타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누군가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계속 고민합니다. 저게 맞나? 막 그게 너무 느껴져. 그리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희도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 성공 비결을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명이서 연구를 하고 구글이랑도 좀
왜냐면 구글 콜에서도 신기하잖아요. 왜 이 아저씨들이 100만이 넘었을까? 자기네들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 이게 시대의 흐름에 우연히 얘네가 좀 올라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혹시 싸이월드나 네이트온을 직접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디 이분은 뭐지? 이걸 왜 사용을 한 거야? 희한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 계신 집사님들은 뭐 사용하신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이제 도토리 하면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러시겠죠. 이제 싸이월드가 지금 시대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네이트온은 이제 지금 시대에 뭐 카카오톡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니홈피가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 투데이 방문자 수가 떠요. 그러면 반에서 인싸는 보통 한 200명이 넘어. 근데 이제 아싸야 내가. 그럼 하나 뜹니다. 왜냐면 내가 로그인 안 하고 눌렀잖아. 그럼 내가 잡혀. 로그인하면 이제 더해지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근데 이게 왜 망했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사람 없었거든요. 이게 PC를 쓰다가 모바일 폰으로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쟤네는 스마트폰으로 이식을 안 했습니다, 앱을. 그러니까 미니홈피에 누가 이때는 이게 팔로우를 한다라는 게 일촌 신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일촌 신청했대. 그럼 나 이거 확인을 어디서 가서 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처음 나온 스마트폰 기반의 SNS는 페이스북이었는데 얘는 우리 서로 뭐 마팔할까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서 심심하면 피드 올리면은 누가 뭐 올렸는지 보이고 좋아요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메타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모바일로 완전히 권력이 넘어오게 되죠. 근데 이게 이뿐만 아니고 통신이 빨라지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아마 여기 페이스북을 주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인스타 한다. 나는 인스타를 쓴다. 그쵸. 대부분 다 인스타를 쓰죠. 왜냐하면 인스타가 더 빨라지면서 사진 위주의 소통을 하게 됐어요. 사진은 글보다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3G 시절에는 놀랍게도 페이스북에서는 사진을 올리려면은 기다렸어야 돼요. 업로드 눌러놓고 기다려. 그러다 보면 올라갑니다. 이게 불편하니까 페이스북은 주로 글로 소통을 했어야만 했고 그거에서 이제 사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 나오니까 당연히 메타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더 빨라지고 와이파이 환경이 갖추어지니까 영상을 봐도 부담이 없는 시대가 왔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영상이니까 뭔가 레가시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TV가 하필이면 뒤에 TV를 달고 나와가지고 개인 방송처럼 돼 있잖아요, 느낌이. 근데 사실은 SNS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인스타그램 열듯이 나 유튜브 개설한다. 약간 이런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왜 유튜브를 했냐면 세 명이서 아무것도 몰라서 한 거예요, 사실. 원래 세 명이서 영상 만들어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 커말 할 때 홈페이지 만드는 법 배웠다.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서 걷다 영상 올리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아무도 안 본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이제 외국물을 먹은 이제 내과 친구의 이제 지금은 아내가 된 당시엔 여자친구였던 그 친구가 오빠들 세상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 거기다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점점 컨텐츠를 집에서 소비하면서 유튜브가 진짜 미친 듯이 성장을 했고 저희가 그 과실을 좀 따먹은 게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 혹시 팔로우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은 뭐 그냥 피드에 뜨는 거? 인플루언서 분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핸드폰 들고 사진 찍었을 거예요. 생긴 게 달라. 잘생기거나 이뻐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누군가한테 깊은 인상을 주려면 솔직히 이쁘거나 잘생긴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가 그게 본능이잖아요. 사실 뭐 너무 못생긴 것도 인상을 주긴 하는데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넘어오니까 잘생기고 이쁜 것만으로는 영상에서 5분, 10분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물론 차은우다. 그러면 5분, 10분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캠 달고 24시간 살아도 다 보겠죠. 얼굴만으로도. 뭐 고윤정 있다 보겠지.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둘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게 뜨냐면은 이제 한때 우리나라 유튜브 판을 개그맨 출신들이 다 잡아먹었던 적이 있죠. 지금도 물론 다 잘 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면 5분에서 10분 봅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 영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떠드는데 웃겨?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닥터 프렌즈는 사실 이거랑은 관계가 좀 떨어져요. 그럼 왜 떴냐? 이 웃긴 걸 보는 거를 넘어가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의 빅데이터를 보면은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는 게 아니고 다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건강 상식이 됐든 뭐가 됐든. 저도 뭐 자동차 와이퍼 가는 법 네이버에서 보면 이제 글로 나오잖아요. 난 이 용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영상으로 보는 건 압도적으로 다른 효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만 경험하면은 다 유튜브에서 그 정보를 획득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가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시작한 건 아니죠.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아카데미에서도 이걸 굉장히 밀어주는데 저기 이제 인상 좋은 할아버지는 원래 대법관이셨던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법률 상식 알려주는 채널을 하고 계시고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과학 선생님인데 이제 과학 상식을 해주시고 저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진료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저는 못 가고 남은 시간만은 둘이 갔는데 둘이서 이제 닥터 프렌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때 우리가 얼마였더라? 12,000이었나 구독자가? 하여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100만 얘기하다가 10,000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3명의 아저씨를 10,000명의 사람이 그 구독을 한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도 이상해가지고 문의를 했었는데 덕분에 구글에서도 니네가 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가 뜨는 것도 뜨는 건데 저희 3명이서 하잖아요. 3명이서 하면은 좀 싸움이 벌어질 만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그냥 커피 한 잔만 들려줘도 한두 시간은 무리 없이 떠들 수 있는 정말 말이 많은 남자애들을 모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연찮게 이비인후과가 아니고 둘 다 내과 정신과로 과가 달랐어요. 이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3명이 다 이비인후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비인후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이나믹하게 전달되려면 옆에서 모르는 척을 해야 돼. 정말요? 해야 되는데 셋 다 이비인후과 전문인데 이비인후과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면 나는 뭐가 돼? 난 좀 모자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가 다 다르니까 정신과 얘기하면 전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럼 댓글에 막 너무 스윗하시다. 다 아시면서 또 저렇게 해주신다.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운이 좋았고 또 이제 성격들이 좀 약간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어차피 유튜브로 큰 돈을 벌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뭐 개원을 한다든지 강연을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는 그냥 경제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저절로 세월이 흐르면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닥터 프렌즈를 하면서 딱히 싸웠던 적은 없습니다. 뭐 누가 뭘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안 먹고 다른 걸 먹어서 좀 삐진다든지 이런 일은 있었어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한 것도 있죠. 제가 액션을 한 거는 글을 썼고 유튜브를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굽혔다가 곧게 했다가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기와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겠죠. 뒤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형님이니까. 네.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기다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일 때가 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기다릴 때 제일 힘이 됐던 말이기도 해요. 저 드라마가 계약이 된 거는 2019년입니다. 그때부터 엠바고였어요.
그리고 주지훈 배우님이 섭외가 된 거는 22년 초입니다. 계속 엠바고였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진행이 된다 만다 뭐 이러다가 저한테는 알려지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다가 6년이 지나고 드라마가 나온 거니까 사실은 제가 조급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으면 어쩌면 일이 망가졌을 수도 있죠. 저는 그냥 제 손을 떠난 일이니까 기다렸던 건데 그게 어떻게 잘 돼서 돌아온 거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뭐 다른 시기적인 운, 사람적인 운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어려운 난이도의 도전에 직면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제가 20대에 살던 나라보다 조금 성장률이 내려왔고 더 견고해졌으니까 기성세대들이 훨씬 강해졌죠, 옛날보다. 저희 때는 틈이 이만큼 있었으면 지금은 요만큼밖에 없죠. 그래서 좀 실망한 일도 많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직은 나한테 사람이나 시기가 안 붙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단 제 강연은 일방적인 강연은 마치고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제 책을 드리고 이따가 따로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지금 제가 41살인데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건 32살입니다. 9년 전이죠. 되게 젊을 때, 훨씬 체력이 있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덜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원래 했던 다른 빈둥거림이나 저 원래 뭐 지금도 좀 빈둥거리는 편인데 유튜브도 좋아하고 뭐 넷플릭스도 좋아하고 웹소설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좀 줄이고 근데 잠도 좀 줄이고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글 쓰고 원장님한테는 이제 따로 얘기를 드려가지고 원장님 저는 같이 밥 먹으러 나가는 대신에 여기서 10분 만에 먹고 점심시간 전 글을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도 조금은 희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왜냐면 막 밤새고 이러면 좀 힘들고 저는 그런 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책 한 권만. 새로 오신 분 맞죠? 네. 참고로 원래 다니던 분도 드립니다. 네, 당연히 드리죠.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저기 질문.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의사를 그만둔 거는 사실 아닙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저는 의사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중단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쉬움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혹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보셨나요? 네, 그게 환타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힘듭니다. 저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문 따면 무조건 나가야지. 나갔더니 더 힘들어. 이게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의미가 있고 어려운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오면은 이비인후과는 감기를 봐요. 이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물론 하루에 뭐 100명, 200명 보다 보면 한두 명은 어려운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문제야. 집에 오면서 그 환자 감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내일 다시 오라고. 이런 것도 좀 되게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그 마지막 출근하고 돌아오는 그때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먹자. 기념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별로 아쉬움은 없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그 친구 옆에. 네. 많았죠. 저는 이제 되게 귀가 얇아요. 누가 뭐가 좋다더라 하면은 엄청 팔랑거리거든요. 지금은 좀 옛날보다는 고집이 생겼는데 지금은 옛날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과를 하고 싶어 했다가 외과 너무 힘들다. 사람 죽고 사는 거 나 못 보겠다. 그래서 그냥 심신을 요양해야겠다. 재활의학과를 할까 하다가 재활의학과는 또 너무 재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과를 할까? 그래서 안과는 사람 눈 수술하는 거 상상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눈알을 수술하는 거. 그게 보통 전신마취 안 하고 국소마취로 하거든요. 환자가 눈알을 움직여요. 거기서 수술해야 돼. 제가 그걸 들어갔다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리고 막 교수님이 야 피나잖아. 빨리 닦아 면봉. 그럼 뭐 면봉으로 막 해야 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술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비인후과가 된 겁니다. 이비인후과 할 때 막 이비인후과를 반드시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선배가 너 한번 해볼래? 어차피 너 다른 과 하겠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 할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간 것도 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저랑 잘 맞아서 수련 자체는 재밌겠습니다. 또 다음 혹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전 세대 뭐 전쟁이나 이런 식의 고난은 사실 잘 없고 내가 바랬던 일이 바랬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도 있긴 합니다. 되게 많은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작가인데 작품이 망했어. 그런 경험이 좀 몇 번 있거든요. 크게 망했어요. 한 번은. 이게 중증외상센터 잘 되고 AI 닥터 잘 돼서 제가 이제 자아가 비대해진 거죠. 난 이제 뭐든지 다 쓸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 죽어나가는 거 써야지 했는데 개망했습니다. 크게 망했어. 그러면 위기예요. 작가는 이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고난이 온 거죠. 그럴 때 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거를 약간 취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얘를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얘는 얘대로 가고 추가로 다른 걸 그냥 해버립니다. 뭔가 얘 실패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작품을 빨리 시작을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는 뭐 제가 이제 눈 때문에 수술을 재작년에 이제 망막박리가 생겨가지고 왼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4번 받았거든요. 1년 동안 거의 바깥에 못 나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중증외상센터도 카메오로 나가기로 했다고 못 나간 건데 그것도 사실 고난이죠. 이제 몸이 아프게 됐으니까. 근데 이건 이미 닥친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이걸로 인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해서 나가는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 글은 최대한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좀 못 나가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글을 좀 더 썼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망가져서 지금 다시 운동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살다 보면은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필요한데 저는 이것도 시기적인 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작품이 처음에 그렇게 망했으면은 작가를 이어나가지 못했겠죠. 잘 된 다음에 망했으니까 그럼에도 한 번 더 찬스가 주어진 거고 저한테도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체력이 있었던 거고 눈도 제가 뭐 20대 초반에 그렇게 됐으면 학교를 못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커리어가 끊기는 건데 40살 즈음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1년 정도가 좀 그런 시간이 발생을 했어도 그게 큰 공백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중요하긴 합니다. 살다 보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안 오길 기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왔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누구한테든지 올 수 있는 일이 나한테 한 번 더 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고난이 이미 왔으니까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혹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 여기 아까부터 어르신처럼 싸이월드도 하시고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작품 하나를 이거는 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이제 원래 독자였다가 작가가 된 거잖아요. 모든 작가는 원래 독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 마음속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딱히 구상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쓰면 다음에 이거 써야지, 다음에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이게 계속 있었는데 이제 중증외상센터 쓸 때쯤에는 이제 제 경험으로 쓸 건 다 쓴 거죠.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를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캐릭터는 어떻게 할까, 어떤 재미를 줄까, 이거는 성공을 해야 내가 작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근데 보통은 한 3개월 안쪽으로 걸립니다. 지금 아까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저한테 어떤 신호를 보냈거든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죠? 이제 그만. 마지막 하나만 받을까요? 마지막 질문 그러면 좀. 당연하죠. 저는 원래 판타지랑 무협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약간 저는 항상 약간 개그물을 쓰는데 좀 개그보다는 약간 비장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싶은데 이건 다른 얘기지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 사이에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걸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돼서 이제 그 교집합을 찾은 게 중증외상센터 백강혁입니다. 백강혁을 보면은 솔직히 현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성격과 그 폭력성, 그 외적인 조건, 이거는 무협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저는 무협지에 쓰고 싶었던 주인공을 떼와서 현대에 이식을 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교집합을 억지로 만든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언젠가는 진짜 무협도 써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동료 작가들이 항상 뒤통수를 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안 되는데 왜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바랄 수는 꿈은 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꾸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이렇게 받고요. 다음은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여기 테이블 모임이 있죠? 예. 전문가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